2014년도 10월 18일 날 시행했던 6회 문제네. 6회. 예, 보겠습니다. 교재 124쪽입니다. 자, 레스터 방식이 뭐냐 하는 거죠. 레스터 방식. 자, 스캐너나 디카를 이용해서 생성된다. 그럼 뭐예요? JPG죠. JPG는 그 다음에 WMF는 뭐냐면 벡터 방식입니다. 벡터. 지금 1번과 2번, 4번은 비트맵 방식이고요. 1번과 2번과 4번은 비트맵 방식이고 3번은 벡터 방식이에요. 근데 레스터 방식이 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특성을 보시면 돼요. 스캐너 디카로 찍은 거는 JPG예요. 비트맵이라고 하고 얘들은 픽셀 단위로 가죠. 해상도를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크기도 커집니다. 1000만 화소로 찍은 사진하고 100만 화소로 찍은 거하고 해상도가 다르죠. 해상도가 커지고 용량도 커지고. 이거는 비트맵 방식이라고 부르고, WMF는 뭐냐면 확대해도 선명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벡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레스터 방식이 뭐냐면 비트맵 방식을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번이 1, 2, 3, 4번 보기가 서로 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레스터 방식을 만약에 레스터 방식이 맞는 걸 찾으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1, 2, 3, 4번에 공통점이 없이 서로 다 다른 보기가 나오면 레스터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못 풀어요. 근데 지금은 레스터 방식을 알면 푸는 거고, 레스터 방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1, 2, 3, 4 4개의 특성을 찾아보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찾아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레스터 방식이라는 문제가 나오길래 레스터가 뭐지?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3번이 벡터 방식이고 나머지 다 비트맵 방식이니까 그러면 레스터 방식이라는 게 비트맵 방식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유도해 나가는 거죠. 자, 웨이브는 뭡니까? 사람의 음성을 녹음한 거예요. 압축하지 않은 상태로. 압축하지 않은 상태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녹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녹음을 하면 용량이 커질 테고, 작아질래나? 막 시끄러운 데서 녹음하면 어떻게 돼요? 필승 코리아 뭐 축구 경기장에서 응원할 때 녹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잡스러기가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일의 크기가 가변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녹음 시설이 장치가 잘 되어 있으면 품질이 좋을 거예요. 막 스테레오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녹음 마이크, 저도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마이크는 스테레오 마이크입니다. 모노 마이크도 있어요. 모노 마이크. 지금 제 강사 자리 뒤편에 스피커 마이크 앰프가 있어요. 여기 앰프가 있거든요. 이 앰프잭 보셨어요 혹시? 앰프잭은 잭이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극 방식에. 이건 모노예요. 3극은 3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스테레오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어폰 잭은, 스마트폰 이어폰 잭은 4극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는 스테레오로 들리는데 말소리는 모노로 녹음돼요. 그러니까 녹음하려면 마이크도 달라야 돼요. 마이크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따라서 가변적이라는 말이에요. 자, 음 높이, 음 길이, 음의 색이,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는요, 미디 파일입니다. 미디, MIDI, 미디. 전자음원이라고 하죠. 전자음원. 가상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피아노 소리 같은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디지털 피아노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디예요. 자, 웹브라우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는데, 구글은 회사 이름이고요. 구글에서 만든 웹브라우저가 크롬이죠.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사파리는 애플에서 만들었어요. 사파리는. 구글은 원체 유명한 이름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글은 기업 이름이고 그 구글이란 기업이 만든 웹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다. 네트워크 통신망에 따른 종류를 보는데 랜은 근거리, 학교나 건물이나 이런 거. 맨은 도시통신망이라 그래서 도시 간에 연결하는 거고, WAN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나라 또는 대륙을 연결하는 거고요. PCM은 변조 방식이라 그래요. 변조 방식.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컴퓨터로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날로그 음성이 디지털로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변하게끔 하는 그런 변환 방법에 관한 겁니다. 규모가 아니라 변환 방법. 저는 의미가 서로 다른 거죠.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 장치래요. 그래서 CD나 DVD 같이 생겼는데 한 장에 25기가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거래요. 이게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제는 CD는 700메가, DVD는 4.7기가, 블루레이 디스크는 25기가, 집 디스크는요 100메가 정도? 옛날 플로피 디스크가 디스켓이 1.44메가를 저장할 때 이 집 디스크는 100메가 정도 저장했으니까 많이 저장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메가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못 써먹죠. 지금은 안 써요. 이거는 이번 문제를 보면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옳은 거를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예, 반드시 문제를 보실 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건지 명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하드 디스크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파일의 수를 줄여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이게 디스크 정리예요. 그럼 2번은 뭘까요? 연속된 공간에 저장하는 거는 조각모음 실행이라 그래요. 3번, 4번은 윈도우 복원이에요. 복원 기능이라 그래요. 3번과 4번은. 해설에 잘 나와 있을 거니까요. 해설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가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막 돈 털리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신기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줄래나?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원체 실력이 좋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의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가봤더니 실제 국민의 홈페이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클릭해도 안 돼. 아무거나 클릭해도 안 되고 로그인만 되는데, 로그인 하려고 가보면 뭐 정보가 연결이 안 되느니, 그래서 뭐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보안 코드를 입력하라는 등 주민번호를 입력하라는 등 별짓을 다 해요. 왜? 그걸 수거해 가려고. 이걸 우리는 피싱이라고 합니다. 피싱. 퍼스널 데이터, 개인용 데이터 있죠? 개인 신용 정보를 말 그대로 물고기 잡는 피싱이에요. 개인 정보를 낚는 거라 그래서 그걸 피싱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내가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네이버 아이디를, 패스워드를 입력하려면 귀찮으니까 저장해 놓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죠. 그거의 쿠키 정보입니다. 즐겨찾기는 뭔지 아시죠? 책갈피라고도 부르고 북마크라고도 하죠. 히스토리는 뭐냐면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흔적을 보는 거죠. 흔적. 이 흔적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 어디 다니는지 남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흔적을 지우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 혼자 쓰는 컴퓨터라면 상관이 없지. 그러나 여러 명이 쓰는 거라면 히스토리를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웹 서비스란 말은 뭐예요? 인터넷상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우편 서비스도 있고 검색 서비스도 있을 수가 있고 채팅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FTP 서비스도 있을 거고 많아요. 서비스는 블로그 서비스도 있고 카페 서비스도 있고 이런 거 이걸 웹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프로토콜을 연결을 하는데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통신규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통신규약, 규칙과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과 부산에 있는 사람이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울 사람이 부산에다 걸든지 부산 사람이 서울에다 전화를 걸든지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두 개체 간에 무엇을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언제 하려고 하는 거를 규정을 지어놔야 돼요. 무선으로 연결할 건지, 무선이 안 되면 유선으로 할 건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런데 계층이 7개가 있습니다. OSI 7계층이라 그래요. OSI 7계층이라고 부르는데 물, 대, 내, 전, 세, 표,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 응용 계층이 상위 그룹이고요. 물리 계층이 하위 계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계층은 뭐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번째라고 볼 수도 있고 여섯 번째로 볼 수도 있겠죠? 위에서 보면 두 번째고 밑에서 보면 여섯 번째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아니라 네트워크 계층이 돼야 되겠죠. 이 7개의 링크를 7개의 그 계층을 다 외우지 않으면 못 풀어요. 이거는요. 책에 있나요? OSI 7계층 거기 있네요. 밑에 작게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세션, 뭐 전송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스키 코드는 7비트입니다. 그러면 7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요. 자, 7비트면 2에 7승 해갖고 2에 7승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냐면 12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7개 비트에다가 페리티 비트를 하나 붙였대요. 그럼 총 몇 가지예요? 8개 비트죠. 그럼 2에 8승이잖아요. 2에 8승. 2의 8승은 2를 8번 곱하면 256이에요. 그럼 2의 9승은 256 2배니까 512죠. 512. 512 2배는 2의 10승은 1024.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외웠었어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그래서 2의 16승 얼마 뭐 이렇게 다 외웠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2의 8승은 256이다. 왜? 7개 비트랑 페리티 비트를 붙였으니까 8개 비트잖아요. 8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아스키 코드로 표현 가능한 문자 수 그럼 128이 답이에요. 아스키 7비트니까. 근데 페리티를 붙였다고 했으니까 8비트가 돼서 256이 된다는 거죠. 휴지통은 뭐죠?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보관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모르고 삭제하면 다시 휴지통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복원을 할 수가 있죠. 휴통에 가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복원이 되죠. 자, USB 메모리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복구가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USB 메모리는 복원이 돼요. 제가 갖고 있는 USB 메모리는요, 이동식 디스크로 지정되지 않고요, 하드 디스크로 지정이 돼요. 이런 USB 메모리에서도 이동식 장치가 아니라, 지금 이 컴퓨터에 보면 이동식 장치로 되어 있잖아요, USB 메모리가. 이거는 삭제하면 휴통이 안 가요. 근데 USB 메모리도 하드 디스크로 인식되는 USB 메모리가 많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된다? 삭제하면 휴통이 갑니다만, 일단은 USB 메모리가 삭제되면 휴통이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2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USB 메모리가 이동식 장치가 아니라 하드디스크로 인식되나요? 하고 저도 제조회사에다 문의를 해봤더니, 소비자가 USB 메모리를 가지고 이동식 장치가 아닌 하드디스크로 시킬 수는 없고, 공장에서 생산할 때부터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USB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로 인식이 되는 USB 메모리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좋은 거냐? 불편할 때도 있어요. 이동식 장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는요, 얘가 또 인식이 안 되기도 해요. 네, 불편한 게 많습니다. 답은 일단은 2번은 삭제가 되면 복구가 되기도 하고 복원이 안 되기도 하고.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뭐예요? 남의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나의 입장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 만드는 거예요. 남의 폴더를. 그럼 얘를 삭제하면, 걔 삭제한 게 내 휴통에 와요? 그 사람이 휴통에 가든 말든 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 거는 안 오잖아요. 남의 거를 삭제했으니까. 휴지통의 크기를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휴통은 있어도 삭제가 안 돼요. 삭제가 되는데 복원이 안 된다는 거죠. 1번이 맞는 말이죠. 요건 가능해요. 그럼 2, 3, 4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억하셔야 되겠고. 해상도 조정을 하는데, 모니터를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모니터,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 또는 뭐 위에 아래 모니터, 아니면 3개를 쓰면 왼쪽, 중간, 오른쪽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다 배열해서 쓰는데, 이때 해상도는 어느 게 높다 어느 게 낮다의 기준은 없어요. 기본 모니터는 뭐를 쓰는 거냐면요, 내가 자주 잘 쓰는 모니터를 기본 모니터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적으로 왼쪽에다가 기본 모니터를 쓰고 오른쪽에다 보조 모니터를 많이 쓰거든요. 사람 심리가. 저도 기본 모니터가 왼쪽에 있어요. 근데 기본 모니터가 더 좋은 거를 많이 쓰거든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해상도는 많던 적던 간에 그거의 위치는 상관이 없다. 네 번째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놓은 게 있어요. 수업에 필요한 자료라고 해서, 태양의 후예 노래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속성에 가서 숨길 거예요. 숨어졌어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폴더 옵션에 가서 죄송하지만 숨어있는 것도 보여주실래요? 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얘는 진하고요, 얘는 흐려요. 흐린 애는 뭐다? 숨겨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숨기지 말고 빠져나오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얘도 이제 진하게 보여요. 그런데 조금 전에 폴더 옵션에 들어가서 제가 폴더 옵션에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폴드 옵션에서는 숨겨져 있는 것도 보게 할 거냐 말 거냐를 설정하는 거지, 숨겨라 숨기지 마라 하는 거를 폴드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숨기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서 얘를 숨길 건지 아닐 건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폴더 옵션이 아니라 속성에서 하는 겁니다. 속성에서. 폴더 속성에서, 파일 속성에서. 예.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 개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에서는 숨긴 속성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폴더 옵션에서는 숨김 속성이 되어 있는 애를 보게 할 거냐, 흐릿하지만 보이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죠. 틀렸네요. 그래서 제어판에 가면은요, 보세요. 제어판에 가면은 이렇게 범주별로 보는 방법, 아이콘별로 보는 방법인데, 아이콘별로 보면은 온갖 아이콘이 다 나와요. 자, 범주는 뭐냐면 그룹별 보기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스템 및 보안에 가면 뭐가 있고, 사용자 계정은요, 계정에 가야 있어요.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 계정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시스템 및 보안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탐색에 대한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현재 폴더에서 바로 위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왼쪽 화살표 누르는 겁니다. 홈키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가요. 안 돼요. 공개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공짜로 주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마우스를 샀어요? 그럼 마우스 프로그램을 주거든. 메인보드를 사면 메인보드 프로그램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 그래요? 번들이라고 하죠. 번들. 끼워주는 거.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바이오스는요, 롬에 저장됩니다. 롬 바이오스라고도 불러요. 롬 바이오스. 램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롬에 저장되는 겁니다.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메모장은요, 가장 큰 특징이 개체라고 하죠. 그림 못 넣고요, 도형 못 넣고요, 표 같은 거, 차트 같은 거 못 집어넣어요. 오로지 글자만 넣는 거예요. 그게 메모장의 가장 큰 단점이지만, 장점은 뭐냐면 아무리 컴퓨터가 멍청해도요, 윈도우가 켜져 있으면 메모장을 실행하면 금방 작동돼요. 메모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메모하라는 뜻입니다. 디스플레이 항목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요, 가젯은 가젯이라는 화면이 따로 있어요. 가젯이라는 메뉴가. 19번에 가젯은 가젯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갱신, 저장, 조직, 검색하는 거를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영어로 DBMS.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액세스, 아까 오라클 뭐 이런 프로그램 있었죠? 그런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어렵죠, 이것도요. 21번 볼게요. 부분화. 지금 이건 뭔가요? 자바라는 항목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놨을 때고요.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자바라는 점수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건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값이 사라지죠. 자, 그러면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그룹화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지금 자바라는 항목에 대한 합계를 추가적으로 계산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 해제하고 해야죠. 얘를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 자바 점수에 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바 점수가.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뭐예요? 이전에 계산했던 함수가 사라지는 거죠. 네, 부분합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거고요. 22번. 자, 이건 뭡니까? 김철수, 박선영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구분교가 있어요? 김 한 칸 띄고 철수 이것도 아니잖아요. 김 쉼표 철수 이것도 아니잖아요. 김 점 철수 이렇게 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탭도 아니고 공백도 아니고 구분교가 없죠. 이럴 때는 그냥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로 자르지 말자. 이거로 자르볼까요? 일찜에 김각, 홍길동, 이순신, 일찜에 이렇게 이 데이터를 성씨 따로, 이름씨 따로 자르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를 나누는데 이때 구분기호가 없잖아요. 글자가 다 붙어 있잖아요. 이때는 너비가 일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자, 뒤에 있는 글자하고 앞에 두 글자, 뒤에 한 글자를 자를 건지 아니면 앞에 성씨 자르고 이름씨 두 개 자를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눌러서 낱글자로 다 하나하나씩 쪼갤 건지 만약 얘를 빼주면 이렇게 빠지면 되고요. 밖으로 빼내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성 따로 이름 따로 잘라지는 거죠. 다음 맞죠? 이렇게 쪼개져요. 우리 실기시험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었죠. 열 구분선을 기준으로 내용을 자르는 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 커말 실기시험 공부할 때는 항상 구분기호로 구분했었어요. 조금 색다른 문제. 이건 뭡니까? Vlookup 계산하래요. 근데 이 Vlookup 계산했는데 에러가 나게 되면은 에러가 if 에러가 나면 입력 오류라고 출력하래요. 자, 마이너스 5는 어디에 해당돼요? 해당되는 데가 없죠. 0 이상 10까지는 미흡이고 10 이상 20은 분발인데 마이너스 5는 0보다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Vlookup에서 에러가 나요. 입력 오류라고 나오는 거예요. if 에러는 에러가 났을 때 대비해서 쓰는 명령인데 에러가 나지 않으면 앞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고 에러가 나면 뒤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고. 이건 뭡니까? 명자로 끝나거나 세 글자 이름을 갖고 있는데 뒤에 명자로 끝나는 사람 누구죠? 두 명 있네. 김진명, 나호명이 명자로 끝나네요. 이런 사람이거나 영업부이면서 80 넘는 사람. 영업인데 80이 안 되네. 영업인데 80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명자로 끝나는 사람 두 명 있네. 두 명 출력됐네. 2번이 답이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엑셀에서 샵 넣으면 에러예요. 샵 그럼 뭐야? 자릿수가 부족합니다 라는 에러고요. 샵 네임은 뭐예요? 이름을 잘못 썼다는 거고. 샵 넘버는 뭐예요? 넘은 너무 큰 숫자를 계산했어요. 엑셀에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를 오버플로우라 그래. 오버플로우 아니면 언더플로우. 엑셀이 대략 10에 308승까지 계산돼요. 10에 308승이면 동글뱅이가 308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다가 1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동글뱅이가 309가 나오겠죠. 309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게 플러스이든 마이너스 간에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숫자, 너무 큰 숫자가 나오면 샵 넘버 에러가 나요. 그 다음에 div는 나누다라는 겁니다. div는 divide.
디비전이라 그래서 나눗셈이라는 뜻인데 0으로 나눴다. 즉 분모가 0이다. 는 뭐 나누기 뭐 했는데 그 밑에 뒤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면은 엑셀은 불가능하거든요. 수학에서도 불가해요. 불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는 겁니다. 4번이 답이에요. 26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나왔던 문제네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죠? 얘가 이름이 정해진 품 한 칸 띄고 명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품 밑줄 명 나오나요? 이름 상자는 빈칸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품 한 칸 띄고 명이 아니라 품 붙여서 명도 아니고, 아까 문제는 붙여서 나왔었잖아. 그렇죠. 그게 틀렸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품 밑줄 명, 이게 답이죠. 근데 밑에 보기 중에 품하고 떨어졌네. 떨어지면 안 돼요. 이름 상자는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네. 연속 데이터예요. 연속 데이터. 선형은 뭐냐면 여기 나온 숫자만큼 곱 더하는 거예요. 2, 4, 6, 8, 10 이렇게 더해지는 거고요. 급수는 뭐냐면 2, 4, 8, 16, 32 곱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2 옆에 여기는 뭐다 그러면 4, 여기는 뭐 8, 여기는 뭐 16, 얘는 20까지만 나오래. 20까지. 그러니까 2, 4, 8, 16 끝 이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다? 8 나오는 거죠. 8. 서식에서 서식 지정된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숫자 셀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숫자 셀도 다 서식 지정한 대로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29번 매크로는요,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를 실행되게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나왔었고요. 매크로의 키는 영문만 더해요. 영어 알파벳만, 숫자가 아니에요. 매크로 이름은 숫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이름 상자하고 똑같아요. 매크로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요, 바로의 키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30번까지만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int -7.4 답이 뭐가 된다? -8 돼요. -8. -7.4를 넘어가면 -8로 가는 거예요. -7로 가는 거죠. 벗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넘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8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트렁크는 무조건 소수점을 잘라버리지만 int는 걔를 벗어나지 않는 작은 숫자로 가는 거라서 -7.4보다 작은 -8로 가는 게 답입니다. -7이 틀린 거죠. 그렇죠?